오늘은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의 연동과 그리고 아바타페이 여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최은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최은호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키사 설트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유엔 난민기구 CISO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현재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보안과 아바타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전인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그 시큐리티 매니저로 현재 근무 중이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보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그 정보보호학과에서 뭐 클라우드 보안이나 최신 인터넷 해킹 분야 쪽 지금 겸임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서울시청 쪽 메타버스 보안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은 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호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그동안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이 연동되려면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들이 현재는 빠져 있어서, 즉, 지난 1월 달에 미국 CES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홈에 사이버 로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갖다 줘. 했더니 그 커피 갖다 줘를 현실의 물리적인 스마트홈의 서빙 로봇에게 전달해서 IoT 도어록을 로봇이 열고 그리고 본인한테 갖다 주는 것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을 연동하려면 빠져있는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실제로 현재의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강둥강둥 뛰어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경제적인 주체로서 또는 법률적인 주체로서 어떤 지불 결제나 사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지만 현실의 스마트홈에서 메타버스의 스마트홈의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스마트홈에서의 음성으로 명령한 주인의 음성이 메타버스에서도 똑같이 아바타의 음성으로 아바타 홈과 메타버스 내 스마트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나,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문, 홍채, 얼굴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에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메타버스 로봇이 현실의 서빙 로봇에게 연결하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서 오늘 전반적인 그 이론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메타버스에서 말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저기서 커머스가 일어날 거고 저런 식으로 말로 해서 결제가 될 거고 스마트폰과 연동이 될 거고 예, 그리고 로봇이 올 거다. 이걸 하는 게 전부 비전을 잡고 있잖아요. 예, 비전은 네. 잡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점은 전부 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중요하다만 얘기했지 어떻게 구축할지를 아무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지금 27회, 2달 동안에 27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초대를 받고 얼른 나온 이유는 국내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윈 또는 스마트홈을 연동하려고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뭔가 해법을 얻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화면이에요. 지난 11월에 페이스북 메타에서 특히 AR랩의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아바타를 남이 사용하거나 해킹당을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큐리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날 기뻐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어제 이런 게 발표가 됐어요. 여러 네. 회사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스탠다드를 만들고 그 포럼을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신들한테 연락하면 무료이니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계층의 회사들이 연락했으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 신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버스 포럼 발족, 무료란 말이 빠져 있어요. 즉, 요즘 IT 기자들이 실제로
간단히 쓸 줄 알지만 그게 국내 회사들한테 어떻게 베네핏이 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인가 2달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여러 가지 각자의 메타버스에 들어갔더니 왜 내 아바타 모습이 들어갈 때마다 틀리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즉, 사실은 아바타가 시큐어한 아바타로 만들어진다면 한 가지 모습으로 여러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현재 만들어지는 모든 메타버스는 ID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큐어한 아바타를 넣거나 아니면 생체 인증에서 즉 스마트폰의 지문 얼굴 같은 디바이스와 우리가 얘기하는 인증서를 활용해서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을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든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은 스마트 글라스의 홍채나 얼굴 또는 제스처 같은 거로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하고 또 이 아바타가 어떤 시큐어한 아바타가 돼야 나중에 아바타가 결제도 하고 지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또 현재 한국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메타버스에 지점을 설치하겠다, 은행 업무를 하겠다, 금융 업무를 하겠다고 되는데 과연 은행이 만들어서 앞세운 디지털 휴먼이 진짜 은행이 내세운 은행원일까라는 지적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마크 저커버그의 머리와 손이 또는 목이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시큐어하게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좌측의 그림이 뭔지? 오른쪽이 킹스맨이고 왼쪽은 스타워즈에서 1판인가 공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행성에 공격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큐리티 관점으로 보면 저 홀로그램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나. 즉 킹스맨에서 저렇게 안경을 쓰고 홀로그램을 참석하면 내가 누군가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캡처해서 홀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의 변별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군데 와서 주장을 하는데 과연 Who are you? 아바타나 홀로그램이나 디지털 휴먼이 진짜 당신이란 증명을 해라.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버스는 메시라고 불리면서 2주 뒤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메타버스 솔루션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즉 애저 또는 아주어 IoT가 뒷받침돼서 사람이 음성으로 통제하는 스마트홈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것을 메시라고 한다라고 정을 했어요. 즉 그렇다면 왜 제가 갖고 음성으로 통제는 되는 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산 스피커로 된 스마트홈이랑 외산 스피커로 된 스마트홈은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외산 스피커로 만들어진 사물 인터넷 표준으로 잘 호환성 있게 만들어진 스마트홈은 남편이 지나가면 스포츠 채널이 틀어지고 와이프가 지나가면 어제 듣던 음악이 지나가는데 한국의 빅스비, 지니, 아리아, 카카오 같은 스피커들은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왜? 주인을 몰라봅니다. 즉, 그 사물 인터넷 표준인 OCF 인증서를 탑재해서 음성과 결합돼야 아빠의 음성, 엄마의 음성, 딸의 음성을 구별할 텐데 한국의 AI 음성 스피커라는 제품들은 모두 검색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니야 또는 카카오 우리 남편한테 비자금 계좌 있으면 알려줘. 예,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니? 270만 원 있는데요. 나한테 이체해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현실의 스마트홈에 음성으로 등록되어 있는서 주인으로 통제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으로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홈으로 연결돼야 정확한 거지.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가령 제가 어디 가면 특히 경영진들이나 은행장님들 사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해요.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우리 남편한테 여자한테 카톡 있는 거 온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보내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왜? 주인을 몰라보니까. 검색만 해줄 줄 아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오늘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에 연동해서 스마트홈에 진짜 음성 등록된 주인만이
역시 메타버스 홈에서 아바타로 하여금 아바타 로봇한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양쪽 다 해킹에 취약합니다. 현대자동차가 CES에서 보여준 화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IoT로 무장한 공장을 디지털 트윈과 물리적인 공장을 세우면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찾아내면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문제점을 로봇으로 고치겠다. 그럼 저는 또 시큐리티 관점으로 이렇게 한다. 과연 디지털 트윈에서 그걸 시뮬레이션한 매니저가 진짜 매니저냐? 그걸 어떻게 트러스트해서 물리적인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을 스톱시키고 로봇으로 하여금 고치게 할 거냐라는 트러스트, 즉 신뢰성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좌측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아바타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아바타가 사이버 로봇한테 나 커피 갖다 줘, 와인 갖다 줘 하면 현실의 서비스 로봇이 주인에게 물리적인 냉장고, 와인 냉장고에 문을 열어서 와인을 갖다 주는데, 그렇다면 양쪽 다 음성으로 하거든요. 그럼 양쪽 다 음성이 주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음성으로 한다면, 검색만 해주는 놈이라면 옆집 아줌마 말도 듣고 해커 말도 듣고, 가운데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물류 로봇이라고 해서 메타버스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시키면 그게 현실의 로봇한테 명령이 되고 이 로봇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물건 가져왔습니다 라고 열리게 됐어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번 칸에는 짜장면이고 2번 칸에는 맥도날드 햄버거고 아이스크림이면 짜장면 시킨 집에만 열려야 되는데 현재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봇 배달 시큐리티라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 메타버스 내 영업점을 세워서 디지털 휴먼을 갖다 놓겠다 할 때 제가 링크드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그 디지털 휴먼이 은행이 보증하는 진짜 은행은 맞느냐?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부분에 제가 이거를 링크드인에 게시했더니 2,000회 넘게 조회가 되면서 많은 회사들, 특히 삼성전자, TD, 애플, 메타에서 포괄, 즉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바타나 디지털 휴먼이 결제나 이체나 대출이나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우리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 디지털 원 이런 부분을 아바타가 어디에다 지갑을 소유하고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링크드인에 메타버스 보안, 아바타 결제 또는 여러 가지 연동에 대한 거를 링크드인에 많이 올렸더니 포르투갈에 KT보다 10배는 더 큰 회사의 CIO가 이렇게 질문을 왔어요. 우리가 아바타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바타 보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즉 많은 나라의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액세스한다. 생체 인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생성된 아바타가 진짜 아바타인가. 또 그 아바타가 어떤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비트코인이든 디지털 화폐든 정부가 발행한 CBDC든 이런 것을 결제를 하게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의 통신 사업자, 메타버스 사업자를 자문하다가 한국을 딱 쳐다봤더니 뭐 영화에서나 가끔 써먹는 얘기하죠. 오마이갓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메타버스는 전부 다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오고 아바타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렇게 외국의 CIO가 고민하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전부 다 안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국회에 이런 법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법이 한 4개에서 5개 버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메타버스의 추모공원, 메타버스 공원 묘지를 만들어서 일반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진, 동영상 또는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추모하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등 많은 데에서 앞으로 ESG 환경, 즉 전국의 공원묘지, 낙골당, 화장장을 좀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런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가면 부모님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때 한 푼도 안 물려준다. 또는 네가 하는 거 봐서 물려준다. 이거를
유산 신탁이라고 해 또는 유원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면 이래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듯이 메타버스 내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면 가령 AI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바타가 추석에 같은 기간에 10번을 오면 내가 네 온게 가상에서 어느 은행에 1억 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어 줬으니까 유언장과 변호사 공증된 서류를 같이 가져가서 네가 잘 쓰도록 해라 라고 사후 유산 신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법률로 되는 유언장은 음성 아니면 친필 서명으로 작성돼야 되는 것을 변호사가 공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증된 거를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인증서, 유족이라는 인증서,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인증서, 변호사가 공증했다는 인증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의 인증서가 합쳐지면 디지털 유언은 또는 유산 신탁은 사후 유산 신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손주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네가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하면, 그래서 내가 학자금을 어디다 얼마를 만들어 놨다. 자, 받아라. 하고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화될 수도 있을까? 근데 이거는 수십조가 걸린 사업이어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의 은행들 몇 군데 알려줬더니 해당 부행장님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려주셔서 공공은행 메타버스 팀과 블록체인 팀과 유산 신탁팀이 뭉쳐서 이 서비스를 상용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태까지의 우리가 금융 개념은 전통적인 은행에서 인터넷 은행, 그리고 앞으로는 메타버스 금융, 즉 현재까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서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변신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뭐 치과도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 AI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바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 아바타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치과 보험을 미리 들어놨단다. 자, 가져가거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대체 어떻게 돈을 주고 받고 현재의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강중강중 뛰어다니는 거는 절대로 아바타 페이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문 신용카드란 개념이 일부 10여 개 업체에서 만들어서 부분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지문 센서가 있는 또는 OTP가 합쳐진 지문카드가 이미 20여 개국에서 사용 중에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2021년에 삼성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연합해서 지문 신용카드를 전 세계에 몇백억 장을 판매하겠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량 생산이 준비되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 출입증, 각 나라의 신분증, 신용카드, 학생증 이런 다목적 카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문 신용카드라는 또는 다목적 카드라는 게 세상에 나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목적, 모든 신분증, 출입증, 신용카드 교체하니까 최소 몇백억 장에서 삼성전자는 향후 5년 동안 1천억 장 내외의 카드를 공급하게 됩니다. 제일 우측 화면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G+D라는 회사를 잘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는 자체가 조폐공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폐를 찍어냅니다. 근데 G+D라는 독일 회사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전체, 즉 전 세계의 80%의 나라들에 이 회사가 지폐를 공급합니다. 즉 우리가 있는 화폐를 공급하는 그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문카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설인증서 PTI를 써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공급하겠다. 즉 선진국에도 공급하지만 전 세계 80%의 개도국이 이 카드를 가지고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이런 걸 쓰게 된다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알다시피 맨 좌측에는 4,000회 이상 조회가 있었고요. 우측 화면에 2,000회 이상 조회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초관심사인데 한국에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